금리는 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거야? 궁금하시죠? 미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4연속 0.75% 인상, 일명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게 끝이 아니다, 더 간다. 며칠 전 뉴스죠.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4%. 시중금리가 아니에요.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인 거예요. 시장 영향력 매우 높음이죠. 기준금리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실제로 매우 높죠. 이번 자이언트 스텝이야. 그럴 수 있는데 모아놓고 보면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0.75씩 4번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다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인 거고, 원래 보통은 금리를 올릴 때 0.25%씩 올리고 내려요. 보통 아주 이례적일 때만 이런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해요. 0.5%를 한 번에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고 하고요. 베이비 스텝에 곱하기 3, 거의 이제 베이비 스텝이란 말은 안 쓰고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3단계를 한 번에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는 하죠. 근데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 요거를 4번 연속으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걸 4번 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제 2020년에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다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과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당연히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죠. 아마 한국은행이 머지않아 다가오는 회의에서 최소 0.5 아니면 0.75% 금리 인상을 분명히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지금 미국과 금리가 1%나 차이 나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은 3%, 미국은 4%가 돼버려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왜 따라가야 하는지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이유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3%에서 0.5%가 올라서 3.5%, 기준금리 3.5%로 가지 않겠냐, 빅스텝을 하지 않겠냐. 저는 뭐 3.75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미국이 4기 때문에 0.5 차이도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제 신용대출 금리는 한 6% 정도가 대세라고 합니다. 주담대는 5% 넘은 지 오래고요. 다음에 한번 금리 더 올리면 거의 주담대가 6%, 신용대출이 7% 가까이. 이건 이제 최대금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금리가. 최대금리는 더 높겠죠. 일반적으로 크게 신용도가 나쁘지 않은 분들이 받는 금리가 6에서 7% 정도.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신용도가 좀 안 좋거나 이미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10% 넘는 금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1금융권에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사업가들이 10%대 신용대출을 받는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거 터지면서 레고랜드에서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레고랜드발 금융폭탄이 한번 터지면서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게 일이 커져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큰 일이 될 만한 건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엉뚱한 곳에서 지금 뭔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지금 다행히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시겁했죠. 최근 금융시장이 시겁했습니다. 이걸 완전 수습을 하려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게 회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는 게 자기 돈으로 부동산 사업을 건설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돈을 끌어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게 문제죠. 이게 많은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휘청하면 분양이 잘 안 돼요. 아파트 같은 걸 짓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됩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겠죠. 미분양이 속출하면 그 미분양이 됐다는 그 자체가 부동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사태들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계속 하락을 해왔고 당분간은 지금 당장 반등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주 일부 지역들이 보이긴 해요. 뭐 그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한 군데 정도가 보인다고. 그것도 올해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 초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고 오시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당분간은 뭐 어려운 상황이죠. 정말 최상급지들은 일부 신고가를 찍는 곳들도 있으나 실상 90% 이상, 95% 이상이 다 하락 중이에요. 특히 외곽일수록, 하급지일수록 더 떨어지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나요? 금리는 언제까지 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또 어떻게 알아요? 언제까지냐고 하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2025년까지 하락합니다. 2030년까지 하락합니다. 올해까지만 하락하고 이제 반등합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을 전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특정 시점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알아차릴 수는 있죠. 이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차릴 수는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 없어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였죠. 그 상승 요인이 사라지느냐 바뀌느냐를 보면 된다. 하락할 때도 하락하는 요인이 사라지는지를 보면 돼요. 사실 2021년에 금리 인상 얘기는 했었어도 이게 2023년에 인상을 하냐, 뭐 0.25를 올릴 거냐, 0.5로 올릴 거냐, 이걸 가지고 뭐 의견이 분분했지, 이렇게 막 4%를 그냥 올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게, 그때는 전쟁이 안 났거든요. 2021년까지 전쟁이 안 났거든. 이렇게까지 여러 번을 올릴 거라고 생각 못했죠. 이거는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 상황이 되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지, 내년쯤에는 말이야, 내후년에는 말이야, 5년 뒤에는 말이야, 이런 걸 예측하는 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다 사기예요 이거. 근데 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이런 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보니까 10년 올랐다가 10년 떨어졌더라고. 이번에도 10년 올랐다가 10년 떨어질걸? 이런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차트가 좋아서 말을 말아야지. 대응이에요. 대응.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하락 요인이 해소가 되면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하락 요인이 계속 있죠. 금리가 왜 올랐어요? 물가 때문에 오른 거고, 물가는 물론 코로나 이후에 상승할 거라는 건 예견돼 있었지만 아주 물가가 급격하게 9%대로 오른 건 왜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크죠. 원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물가 상승을 더 극심하게 만들어준 게 전쟁이고, 물가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니까 극단적인 걸 잡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 이런 것들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잡혀야 하락 요인이 해소가 되는 거고, 이런 요인들이 잡히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분위기는 훅훅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하락 요인이 언제 해소되는지를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되게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2025년에 이 하락 요인, 전쟁도 끝나고 물가도 안정되고, 이거를 2025년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2025년 말에 정확하게 물가가 잡히고 전쟁이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점쟁인가? 미래를 보고 왔나 가서?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2022년에 정확하게 이 모든 사태가 종료가 되고 2023년부터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지고 어떻게 예측을 하지 그거를? 전 못하겠습니다. 저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물가가 언제 안정될지 모르겠고,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 거지? 푸틴한테 어떤 뭐 비밀 정보를 받나? 뭐 대단하신 분들인 거고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저는 그런 고급 정보를 못 받고 있어서 언제까지 현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며 언제까지 기준 금리가 계속 오를지 모른다니까요. 그때를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락 요인 중에 가장 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기조가 바뀔 거라는 말들은 있죠. 파월 의장도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좀 천천히 올려야 되지 않겠냐. 아마 통화정책회의가 12월에 있는데 이때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다음 회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회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달에 가면은 뭐 이번에 안 했고 다음 달에 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얘기는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상황을 대비하긴 해야 돼요. 멍하니 있다가 순식간입니다. 이 분위기 바뀌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끔 미리 공부를 해놔야겠죠. 그냥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하니까 뭐 다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눈과 귀를 닫은 사람들이 지금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었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때만큼 좋은 기회는 없었죠. 여러분,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만큼 좋은 기회는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만큼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그때만큼 후진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IMF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준 사례였고,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경제의 체제가 미숙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태였죠. 지금은 미국도 한국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런 경제 위기들, 자본주의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기에 겪었던 경제 위기들을 겪어오면서 비교적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긴 했어요. 물론 지금 시스템도 당하기 전까지는 완벽한지는 몰라요. 완벽하진 않겠죠. 그리고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만큼 충격이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엔 그때만큼 그런 장기 침체, 아주 긴 경제 폭망이 올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물론 아무도 모르죠. 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완전히. 그럼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봐요. 비관론에 빠져서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게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찾아오면 막상 뭔가 못하다가 이때쯤 가면은 그때라도 들어가야겠다. 때가 훨씬 많이 눈과 귀를 열고 집중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결단을 내리죠. 고점 직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최고점에 들어갑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당연히 이때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때 들어갈까? 왜? 이때 눈과 귀를 닫으니까. 이때 눈과 귀를 닫기 때문에, 사람은 닫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점을 밟을 수 없다는 거. 절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지점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지점에 모든 사람들은 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미쳤냐? 너 저 도라이냐? 정신병이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부모님이 집을 사려면 나를 죽여라 할 겁니다. 나를 죽이고 집을 사라. 그때가 이 시점이에요. 지금 다가오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 시점이. 물론 그게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될지 모르죠. 아무도.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눈과 귀를 닫고 있으면 또 여기서 들어간다니까. 또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냐고요. 왜 남 돈 벌어주는 짓만 평생 하냐고요.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냥 제발 아무것도. 내가 하락장에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다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요즘 요 시기에 내가 눈과 귀를 닫고 재택 투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 내가 분명히 상승장일 때는 이때는 엄청 관심이 많았어. 근데 이게 되니까 관심이 없어.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때 관심을 끄고 이때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보니까 상승장 때는 관심이 엄청 가다가 남들이 벌었다고 하니까 막 또 들어가 볼까 막 하다가 하락장 되니까 관심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그냥 여러분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도 보지 마시고 그냥 아예 관심을 끊고 월급만 모아서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그런 분들은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니까.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 올라가면 그때 관심 가져요. 미쳐버리는 거지. 우리 모두의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